그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네요. 다음 소식은 중국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이 양회를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네. 에,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제 양회를 한 보통 4,300에서 5천 명 정도가 이제 베이징에 모여요. 베이징에 모이는데 이번에는 아예 출발하기 전에 2박 3일 동안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검진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감염에 대한 증상이 있나 없나를 검진을 사전에 해가지고 통과된 사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도 거리를 이제 아마 냉정하게 유지를 시킨 것 같아요. 마스크도 다 착용을 하고. 그래갖고 안에서 이제 그 단체로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하면 회의석이 가득 차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요런 류의 사진들이 하나로 외부로 공포가 안 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극장처럼 띄엄띄엄 앉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와 관련된 사진이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그 야외가 끝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중국이 뭐 올해는 7% 성장하겠다, 뭐 6.5% 성장하겠다 이런 그 성장 기준치를 많이 꺼내놉니다. 그게 이제 나와줘야지 중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그 이걸 뭐라 그러나요?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을 할 것인가라는 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성장률 얘기를 아예 안 했다는 거죠. 다만 마이너스는 아니다. 플러스 성장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사실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2, 3, 4월 한 달 동안 까먹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평년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플러스 성장으로 못 넘어가거든요. 근데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연말에 플러스 경제로 전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일 텐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통계의 꼼수를 써서라도 중국은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후년이 이 시진핑의 이제 10년 집권이 마무리되는 2022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022년 전에 후계 구도 또는 시진핑의 정권 연장 구도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걸 완료시키기 위해서 아름답게 중국 경제를 포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그 발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이제 그 5개년 계획이 있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 5년마다 경제 개발을 위한 일종의 이제 방향성을 꺼내놓는 이 선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 정권에서 2016년에 시작됐었던 게 시진핑 정권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13차 5개년 계획이 2016년도에 시진핑에 의해서 시작됐을 때는 전면적인 사업 강계, 소강인데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인민들한테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계획에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어떠한 방식의 중국 경제를 펼쳐갈 것이냐라고 하는 14차 5개년 계획이 2021년, 2025년 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뭐 망한 건데 그러나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나갈 거냐를 놓고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미국이랑 합의를 보면서 미국과 같이 협조를 해나가면서 지금 이 난관을 이겨나갈 거냐 아니면 이 기회에 완전히 미국하고 손을 긋고 단독으로 중국 경제와 중국의 외교력을 가지고 앞으로 정치 외교를 해나갔다는 선언을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두고 이제 고민이 많았다는 거야.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왕우닝이 잘리면 미국하고 합의를 보지만 안 잘리면 미국하고 대결 국면으로 갈 거다라는 예언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실제로 왕우닝은 안 잘렸고요. 이번 그 14차 5개년 계획의 내용이 일종의 이제 미국과의 탈동조화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의존해 있는 중국 경제를 독립적으로 분리해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버린 거죠.
이거는 사실 무역전쟁의 재발발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먼저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봐도 괜찮은 내용이에요. 아니, 그럴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네. 저도 이렇게 배짱 좋은 얘기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일단 경제 글로벌화를 기조화한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자체 경제 블록을 만들겠다는 얘기고, 이러한 경제 블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고유 화폐, 내지는 위안화의 국제 통화화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를 좀 더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을 묶어가지고 3국이 공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자라고 하는 선언을 이번 양해 기간 동안에 내놨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바는 없고요. 사실상 이루어지기도 좀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위안화가 워낙 널뛰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를 얼마로 같이 고정을 해야 되는 위험 부담을 한국이 안기가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디지털 화폐, 3국 공용 화폐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3국의 태환율이 딱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돈 1,000원에 일본 돈은 뭐 110원, 뭐 중국 돈은 뭐 7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각 그 환율들이 서로 삼각으로 고정이 돼야 이 한중일 공용의 디지털 화폐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사실상 환절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고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뭐 국제 송금 같은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한 또 뭐 내수 진작을 위한 여행 진작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좋은 제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세 나라가 서로 각자 나라에 대해서 출입 제한을 안 풀고 있고, 또 서로 상품에 대한 부분, 또 외교적인 부분 안에서 분쟁 상황에 있는 과정 중에 이러한 제한이 먹힐 리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당장에는. 근데 아무튼 중국은 앞으로 5년 안에 이걸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선언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올해가 끝났으니까 내년도 양회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계획이 나오겠죠. 2021년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들에 있어서 미국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중국의 선언은, 이거는 이제 뒤에 설명한 홍콩 관련한 보안법 문제하고도 또 다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주장은 그겁니다. 미국의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는 이제 끝났다. 외국의 자본들이 해외에 진출해가지고 그 나라 산업을 진흥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뽑아먹고 빠지는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는 자본을 댔던 선진국들, 기축통화국들의 이득만을 챙겨줬고, 그 자본을 투자받아서 일했던 국가들의 몇십 년 부를 다 빼앗았다. 그러니까 미국은 돈 장난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30년 동안 유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는 이 중국의 사회주의적인 어떤 통제가, 그러니까 무분별한 자본을 통한 자본의 홍수가 아닌 안정적인 통화와 고정적인 환율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그만큼의 노동력과 부의 가치를 상존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방향의 경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고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대출 없는 사회가 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에서 증권을 살 때 증권을 현물로 해갖고만 사는 거랑 빚을 내줘갖고 투자금을, 이렇게 증권사가 돈을 빌려줘서 더 많은 주식을 사게끔 했다가 나중에 주식값이 떨어지면 시간 지나면 이거를 프로그램 매매를 해갖고 그 손실을 투자를 했던 투자자한테 물리는 거잖아요. 앞에 부분에 얘기했던 실물만 갖고 하자는 게 중국식 특색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갖고 돈으로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실제 있는 자산과 재화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산물, 노동력들을 일정한 등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돼 있는 어떤 달러의 영향력과 금융사업의 영향력을 줄이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달러를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무역 전쟁의 변화를 암시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풀려 있는 달러가 250조 달러래요. 뭐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안 가시죠, 여러분. 1,100을 더 보태줘야 되는데. 근데 이 250조 달러 중에 실제 그 실물이 가지는 가치는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실물이 갖고 있는 가치가 아닌 그의 10배가 넘는 일종의 이제 투자금이겠죠. 대여금. 뭐 이렇게 늘어나서 확장해 있는 금융 자본들이 돌아다니면서 실제 일하고 있는 노동력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현물에 대한 가치들을 전부 다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돈 많은 애들밖에 못 먹여 살리니까 이거를 실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를 중국이 여기서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즉 달러 위주로 돼 있는 지금의 국제관계, 금융관계, 금융사업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도전장을 던진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중국하고 미국은 이제 경제적인 전면전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물론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에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본격화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트럼프도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내부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끝나고 나면 아마 대대적인 환율 전쟁, 금융 전쟁이 지구촌을 휩쓸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건 가나 제조업이 튼튼한 나라 그리고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에 지금의 코로나에 의한 경제 불황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위협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채팅창에서는 네, 두 가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네, 오뚜기라는과 네. 또 바퀴벌레로 걱정이 많으신 어, 모두까기님을 위한 조언들이 네, 송 작가가 지금 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바퀴벌레 걱정을 하고 계셨군요. 네, 채팅창에서. 정말, 진라면, 열라면, 네, 짜장면, 스낵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긴 한데, 네.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의 반증이겠죠.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아니요, 네, 댓글이 너무 훈훈합니다. 네. 귀로는 다 들어요? 네. 그럼 반대귀로 다 나가요. 피 안 나요. 네. 다시 또 돌아와서 중국 경제에 있어서 방법은 네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수출 경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중국도 알아차린 거야. 더 이상 어느 국가도 중국의 물건을 수입해 가지 않는다. 중국을 그동안 생산 공장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생산 공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시각들이 이제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생산물의 70%를 생산하던 세계 공장 중국은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중국이 돼야 되느냐? 중국의 13억 인구 중에 한 6억에서 7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중산층들이 소비의 주체가 돼서 얘네들을 내수를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로 중국이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내수 중심의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 안 해도 되는 국가로 변화하겠다는 거예요. 정책의 변화죠. 그 정책의 변화가 있게 되면 중국은 해 나갑니다. 당이 결정하면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내수 위주로 갈 거며 그 내수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SOC 자원이 뭐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 쏠리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이거를 중국은 5G에다가 이 모든 운명을 걸었다고 합니다. 즉 5G 통신망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
어, 인터넷과 현장에 있는 기기들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인터넷 자동차, 자율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를 비롯한 뭐 집안 관제 시스템, CCTV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새로운 5G 인프라를 중심으로 중국의 내수 경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이 5G를 굉장히 많이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로는 뭐 2,300만 가구 이상이 5G를 쓸 수 있게끔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5G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로도 중국이 5G가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양회에서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중국의 11억 명의 모바일 인구가 전부 다 5G 라인을 쓸 수 있게끔 5G 광역 통신망을 올해 안에 완성을 시킨다 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게 돈으로 따지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어느 정도를 퍼붓겠다는 얘기냐면 약 700조 이상을 5G 시설하는 데만 처박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수혜를 볼 기업은 당연히 화웨이겠죠. 미국이 뭐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하고 뭐 외국에서 이걸 쓰고 안 쓰고의 차원을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화웨이에 있는 통신 장비들을 중국 전역에 까는데 700조 원에서 1000조 원 이상의 비용을 여기다가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G를 다 깔아놓고 이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자동차,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보급해가지고 새로운 내수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중국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준비되어 왔던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 안에서의 중국 내 내수 제조업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말이죠. 근데 중국이 이걸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결정적인 장애는 돈이 아닙니다. 인력이에요. 쉽게 말해서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파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로봇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5G 통신을 이해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그만한 충분한 설비 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그게 없어요. 중국의 노동 생산성이 워낙 떨어지는 차원이고, 지금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이런 그 IT 현장에서 현장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 수준이 워낙 낙후돼 있기 때문에, 과연 얘네들을 데리고, 쉽게 말해 원시인을 데리고 중장비를 운영해가지고 산을 깎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네. 멋진 표현이 있네요. 5G 하나다가 거지 되겠는데요. 네. 5G 하다가 자칫하면 중국이 통신의 오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 그러잖아요. 서두르면 안 돼요. 원래 이 정도의 규모의 통신망 확장에서는 최소 3, 4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이걸 앞으로 끝내겠다? 불과 7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뭐 당이 결정하니까 뭐 군대를 동원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해갖고 하기야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제대로 된 통신망으로 갖춰질까라는 걱정은 늘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 얘기를 지금 2014년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공감이 안 가는 느낌. 그와 관련해서 그 이제 양회에 참석했던 텐센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화웨이는 참석 안 했군요. 샤오미라든지 이와 관련된 어떤 그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올 한 해 중국의 화두는요 5G인 거예요. 그러면 이 5G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서버,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전선들, 엄청난 양의 반도체, 뭐 어마어마한 수준의 IT 기계들을 필요로 할 거고요.
또 5G 휴대폰도 엄청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5G 기기 얼마예요? 최소한 100만 원 하잖아. 중국이 원래 30만 원 정도, 35만 원 정도 하던 이 샤오미를 이 일반적인 5G 기기를 보조금을 처발라갖고 16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5G 휴대폰이 중국 가면 16만 원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샤오미 그 홍미 노트라고 우리 그 노트 10 정도 되는 사양의 그 휴대폰을 지금 한 30만 원대 중반에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지금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수요자들. 제가 지금 휴대폰을 바꿀 때가 돼가지고 이거 SK에서 35만 원에 샤오미 홍미노트를 예약을 하는데 이걸 할까 말까 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세요, 마세요. 예? 마세요. 아니 나 좋아해 싼 거. 써보다가 버리면 되지. 35만 원밖에 안 하는데 노트인데. 아니면 그냥 와이파이로 해놓고 그냥 그 뭐라 그러지 집에서 게임하는 용도로 써도 될 것 같아. 35만 원이면. 네. 아무튼 이거 사실한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중국이 돈을 여기다가 이제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최소 이제 이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쏟아부을 돈의 금전적인 규모가 우리 그 하나로 계산해서 약 4천조 원에서 5천조 원까지 쏟아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지금 한 50%죠? 한 25% 정도는 이제 5G에다가 꼬라 박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다 넣을 거냐? 뭐에다 넣을 거냐? 비대면 관련한 사업들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자동차, 특히 중국 안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을 전기차화하고 이걸 인터넷 자동차, 그러니까 5G 통신 시스템하고 연결돼서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커넥트카 형태로 만드는데 이 돈들이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들어갈 돈은 뭐가 있냐? 없다고 봐야죠. 왜냐면 중국에서는 그 우리나라처럼 뭐 신용카드나 뭐 은행 구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조금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알리페이나 텐센트의 그 위챗페이 같은 데다가 정부가 돈을 좀 꽂아주면서 일종의 마일리지, 우리가 이제 재난소득 마일리지로 꽂아줬듯이 거기에다 그 마일리지를 꽂아주는 거 이외에는 별다르게 이제 지금 돈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맞죠? 저도 제로페이로 받았는데요. 서울시. 그래서 아마 이 카드를 중국이 조만간 꺼내게 되면 아마 이게 이제 중국 안에서 내수 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전반에 있는 것들을 이제 확대할 수 있는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 이 휴대폰들도 이게 편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그 중국 안에 휴대폰 가입자 수가 11억이 넘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휴대폰 대수가 3.5대입니다. 그러니까 11억 대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한 4억 명 정도만이 휴대폰을 쓰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휴대폰을 복수로 쓰고 있다는 거죠. 5대까지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우리나라 초창기랑 똑같아요. 지역마다 서비스가 다르고 기지국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해에 있던 잘 터지는 폰 북경에 가면 잘 안 터져. 이해가 안 되네. 그때는 진짜 기지국의 문제였고요. 지금은 거긴 통신사가 다르잖아. 각 이해가 지역마다 안 되네. 그 주력 통신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원거리로 사업을 하는 놈은 상해용 폰, 북경용 폰, 그 다음에 사생활폰, 몬폰 해갖고 휴대폰을 5대씩 막 이러고 갖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이 페이로 나눠주는 정책을 실시했을 때 이제 그 쉽게 말해서 폰 가진 놈한테는 목돈이 확 들어가고 폰을 안 쓰는 도시 노동자 아닌 지방의 이런 노동자들이나 투지폰 쓰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주듯이 이러한 페이들은 막 날리기가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거야. 수혜층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걸 받을 수 있는 층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고민을 많이 때리고 있을 겁니다. 거기 아직도 투지 있어요? 아직 있죠, 당연히. 한국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쪽은 뭐 2G부터 5G까지 다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네. 아무튼 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튼 중국은 내수 경제를 통해서 미국이랑 맞짱을 뜨겠다. 더 이상 전 세계 공장 노릇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5G는 올인 원빵인 거고 이러한 올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쓰고자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서버용 비메모리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지금도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삼성전자,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주가가 괜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에 주식 동향을 보면요, 별다르게 실적 발표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우량주들이 다 날아가고 있어요. 중국 특수를 지금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해. 작가님 요즘 부쩍 주식 얘기 너무 꺼내시네요. 요즘 우리 동학개미들이 이 주식시장에 난입해가지고 엄청난 자기 자본을 바탕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을 털어먹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미리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개미들 털어먹던 시대가 지났어요. 오히려 개미가 돈이 더 많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 때문에. 저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재밌는 사냥터라고 생각합니다. 토끼들이 커가지고 이제 사자를 사냥할 수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는 올해 안에 2,500, 3,000까지 꾸준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 증권 동향을 봤을 때도 한국의 현상은 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 모든 게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했기 때문이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와중에 대한민국 주식은 절대 죽지 않는다. 1600까지 빠진 시점에서 40조를 들고 뛰어든 현장에 집에 있는 돈을 딸딸 긁어서 뛰어든 우리 동학개미들의 활약에 의해서 지금 외국인이 몇 년 벌었던 돈들을 지금 다 토해내고 있다는 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9월 공매도 시작이라고요. 네, 9월까지 너무 멀었고요. 계속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래 공매도 같은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거는 주식시장의 자금을 유치시키고 좀 더 활발한 거래를 위한 건데 지금 진짜로 진쪽 돈들이 네. 막 들어와가지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 막 대형주부터 잡주까지 전부 다 일괄적으로 테마를 타고 흐르면서 파도 타기로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시황 자체가 대한민국의 경제 호황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어디 경제지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라고 감히 그따위 기사를 쓰냐고. 네. 이 모든 게 우리 촛불 시민과 이문덕이라는 점을 살짝 국뽕 좀 치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에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선 말고요. 인터넷을 깔아가지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인구가 4억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4억 한 2천만 명 정도로 늘었는데, 이게 2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는 수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바일은 그냥 이용자예요. 모바일 자체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쓰면 됩니다.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인데, 인터넷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은 이러한 모바일의 시장에 뭔가를 만들고 새로운 상품을 제안할 수 있고 새로운 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터넷 전문가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거를 앞으로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시장 그리고 이와 관련된 5G 관련되는 신사업들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으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국이 지금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온라인 수업에서도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중국에 안 살아봐서 특히나 중국에 인터넷을 못 해봐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 안에서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잘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거의 화상통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온라인 수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이게 온라인 수업화가 되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교육 방식이라든지 교육 표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진짜로 자신들이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안 살아보니 아니고요. 네. 안 가본 지 오래됐다고요. 아니, 네. 안 살아봤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멘트 끝나면 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오해하실 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되게 오래 사셨어요, 중국에서. 저는 97년도부터 근데 다만 발달하지 않았던 중국에서 오래 사셨어요. 중국의 그 발전과 함께 개방과 함께 중국을 체험해 왔고 매년 12번에서 16번 이상의 중국 방문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4개월째 중국을 못 가고 있어서 중국 현재에 있는 사무실이 지금 거의 존폐의 위기에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발달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 갔다 왔기 때문에 너무 그거 강조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온라인 비대면에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5G 육성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이제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들을 모바일로 연결하는 사업들에 중국은 사활을 걸고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각종 서비스, 부품들, 시스템들, 프로그램들, 게임들, 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나라가 창출해낼 수요가 엄청 많아질 거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수출하고 중국하고 그 내수 시장을 열게끔 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오빠가 빨리 오셔가지고 대대적인 그 중국의 지금 인터넷 방화벽을 내려주면서 한국 기업들과 한국 관련된 여러 그 인터넷 정보들이 중국하고 교류될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야 된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인터넷 직구 시장만 열려도 결제 시장만 제대로 열려도 우리 내수는 지금보다 3배, 4배, 5배 중국이 성장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중국의 11억 인터넷 인구들의 소비 중에 일부를 우리가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절이 온다. 그럼 하반기 때 온라인 사업 준비하셨던 분들은 다 대박이다. 라는 좋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